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즘 보면 100세 시대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뭐 정년을 지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길어집니다. 또 요즘엔 60대, 70대라고 해도요. 아직 마음도 몸도 건강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나이 때문에 사회에서 좀 뒷전이 된 것 같다라는 우울증과 상실감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노년을 아주 신나고 멋지게 보내는 분들인데요. 바로 음악을 통해서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멋진 라이브 함께 들여다보시죠. 인생은 60부터, 청춘은 70부터. 여기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놀랐고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늦깎이 음악가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죠. 60 넘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해요. 참 존경스럽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평상시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멋쟁이 노신사들이 외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 활기찬 인생 속으로 함께 갈까요? 충북 충주시의 한 도심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갔는데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사이 요즘 몰두하는 게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거 연습을 하지? 에델바이스 한번 해볼까? 바로 음악입니다. 황의창 어르신은 기타를 치고 류계상 어르신은 하모니카를 부는 거죠. 이들이 오늘 10월 26일 날 20일에 충주 기타합주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쟤들 둘이 기타하고 하모니카 이 합주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좀 이상한데 이게 네. 거기 다시 한번 잘못 해볼게요. 들어갔어. 그런데 왠지 하모니카를 부는 류계상 어르신이 좀 고전하는 것 같죠? 아니야 이거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연습 좀 해야 되겠어.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좀 일단 접목을 합시다. 연습. 하모니카는 처음 만난 게 중학교 때 잠깐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그 하모니카가 괜찮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보니까 한번 하모니카 기타 합주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때는 몇 년 전 류계상 어르신은 퇴직 후 마음을 통 못 잡았었는데요. 퇴직하니까 정말 할 일이 없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죠. 아이고 이거 놔줘 이거 왜? 이거 자꾸 술 먹으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하고 옛날에 했던 거 음악 활동 했던 거를 다시 시작하면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뭐야? 이거 하모니카. 이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 옛날에 잘 불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불어보게. 그렇게 두 분의 앙상블이 펼쳐지게 된 거죠. 아이고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해. 아주 대단해. 나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해보자고. 응? 같이 해보자고. 아유 충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슨 복장이래? 고생하셔서 우리 기분 전환도 하고 춤 한번 추고 기분 좀 새로 살립시다. 진작 음악은 물론 춤이며 각종 레포츠까지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던 황희창 부부의 영향으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좋고요. 또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서방님이나 남의 서방님이나 계속 끝까지 음악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두 친구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오늘은 또 어딜 나온 걸까요? 와, 의상까지 제대로 갖춰 입으셨네요. 지금 기분 전환을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오늘 마침 우리 연습도 좀 많이 했고 바람도 쐴겸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두 친구는 MTB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늦가을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 이거 정말 최고죠. 이제 겨우 60대.
아직은 하지 못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죠.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쟤 왔었는데 어디 가셨지? 나 여기 있어요. 아이고 언제 가셨어요? 우리 오는 길에 정자가 좋은 데가 있길래 내가 미리 좀 악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좋은 데서 한번 연주 한번. 며칠 후 있을 연주회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건데요. 경치 좋은 곳에서 한바탕 운동하고 긴장을 풀어서일까요? 오늘따라 연주가 아주 잘 되네요.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가을 밤에 기타 선율에 아주 푹 빠지시도록 열심히 한번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 파이팅입니다. 어느 대 공연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수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한번 협조하고 앞서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주말 오후, 마침내 결전의 날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두 주인공은 악기를 내려놓지 못하는데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더 커요. 많은 분들 앞에서 연주를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떨리긴 떨리는데 뭐 평소 하던 대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 이미 무대는 시작됐습니다. 잔잔하게 마음을 울리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부터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까지 아주 멋진데요. 순서신데 네.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친구하고 맞추는 거는 뭐 평소에도 호흡이 맞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네. 마침내 두 분의 무대. 조금은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편안하게 연주에 몰두하는데요. 음악이 없는 시간은 진짜 무료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가 없어요. 음악을 끼고 사는데 이건 저에게는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고 인생이 충만해졌다는 두 분.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분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도록 하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우정을 더욱 견고히 엮어준 연결고리. 음악이 있어 행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 인생에 있어 오늘이 가장 젊은 시기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 멋진 노년을 즐기는 황희창 유계성 어르신을 응원합니다. 네, 두 분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더할 나위 없는 존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우정 오래오래 간직하시면서 앞으로도 멋진 연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게요. 요즘처럼 추울 때는요, 몸의 온도를 확 올려주는 음식들이 좋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뜨거운 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옷깃 속으로 매서운 바람이 파고드는 요즘, 체온을 확 끌어올려줄 매운맛과 뜨거운 맛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을 앞둔 이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보양식이 왔습니다. 에너지를 과시하는 산낙지 한 마리면 겨울 추위 제대로 버틸 수 있겠죠. 자, 오늘 목포에서 올라온 산낙지입니다. 이 싱싱한 산낙지로 매콤한
산낙지 철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볶음의 매콤함을 좌우하는 건 다름 아닌 양념장. 화끈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뒷맛을 자랑하는 청양고추를 사용하는데요. 이 모든 재료가 소스에 들어간다는 사실. 스무 가지가 넘는 재료로 푹 우려낸 육수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빨간 맛 추가. 이렇게 정성스레 만들어진 특제 소스는 싱싱한 채소와 만나 매운맛의 정점을 만들어냅니다. 인위적인 매운 그 캡사이신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천연 재료만 고집하는 저희 어머님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고추 씨랑 그다음에 청양고추랑 그다음에 말린 고추랑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든 전라도의 매운맛입니다. 이 매콤한 향이 먹기도 전부터 침샘을 꼴깍꼴깍 지금 넘어가게 하는 이 통통한 낙지부터 채소, 일단 비주얼부터 제 눈에 쏙 들어요. 팔딱거리던 산낙지는 어느새 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채 숟가락을 유혹하는데요. 에너지를 전하는 타우린 성분에 단백질, 칼슘, 철분, 인까지 몸에 좋다는 건 다 가진 욕심쟁이 낙지. 오동통한 낙지살 사이사이로 매콤한 향이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향부터 매워요, 향부터.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또 기분 우울할 때 막 매콤한 음식 생각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콤한 음식을 먹어주면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기분 좋은 호르몬을 한번 발산시켜 볼까요? 이거 이제 막 먹기 시작했는데 막 땀나고 있어. 청양고추를 사용을 해서 그런지 한국인이 먹기에 좀 적당하게 매콤한 맛인데 점점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마치 용처럼 불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 불타는 속달날 구원투수 등장이요. 낙지볶음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 철판볶음밥. 얼얼한 입을 포근히 감싸줄 치즈까지. 눈물 콧물 쏙 빠지도록 맵지만 돌아서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낙지볶음의 매력. 올겨울 안 먹고 지나갈 수 없겠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두터운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 온몸에 이렇게 땀이 나면서 이제 두터운 옷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운맛에 환하게 도전장을 내민 뜨거운 맛. 온몸을 녹여주는 국물 요리는 겨울철 무조건 코를 외치게 되는 요리 중 하나인데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갈비탕이 그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청정 지역 장소에서 태어난 소가 이 한우, 국내산 한우 갈비입니다. 직접 가져와서 잘라서 갈비탕에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작업을 마친 신선한 한우로 끓여내는 갈비탕.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자들이여 인내하라. 이 집 갈비탕은 단숨에 끓여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30분 삶아내고 그 다음에 2차는
한 30분 또 다시 삶고 간장에 이렇게 찜을 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한우갈비는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제맛이 나옵니다. 달짝지근한 과일과 다양한 한약재를 함께 우린 간장 육수. 3번 삶아내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양념이 고루 밴 한우갈비에 비장의 무기까지 등장합니다. 원기 회복 끝판왕. 전복을 살포시 얹어준 후 한 섞음 끓여내면 추위를 한 방에 물리쳐줄 전복갈비탕이 완성되죠. 또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은 이렇게 뜨끈한 국물을 안 먹고 가면은 섭섭하더라고요. 갈비탕 한 그릇이 올라와져 있을 뿐인데 이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지금 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갈비 보세요, 갈비. 거기에다가 이렇게 싱싱한 전복까지 더해지고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막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 맑은 국물이 제 식도를 타고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내 몸이 사르르르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진한 갈비탕 국물에 밥 한 공기가 더해지니 따뜻함이 주는 든든함이 2배가 됩니다. 이 국물에 밥까지 말아주니까 뭔가 되게 소박하지만 영양은 한 그릇에 다 담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원한 깍두기 하나면 반찬도 필요 없는 든든함. 겨울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 전복갈비탕 어떠신가요? 와, 겨울철에 춥다고 막 움츠러들기보다는 이렇게 뜨끈한 국물 한 사발 딱 들이키면서 뭔가 겨울철을 이겨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땀나도록 매콤하고 칼칼한 산낙지 철판 볶음. 뼛속 깊이 뜨거움을 전하는 전복갈비탕으로 내 몸에 온기를 선물해보세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근길 찬바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밤사이 날도 더욱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계속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네, 요즘은요, 가족 구성원을 소개할 때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함께 소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물들도 우리의 가족이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반려견의 삶에도요, 또 럭셔리한 라이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럭셔리한 라이프, 지금 들여다보시죠. 반려견 생일 파티부터 전용 헬스장, 전용 호텔, 반려견 택시 등등 반려견만을 위한 고급 서비스들을 뜻하는 패셔리가 트렌드로 떠오른 요즘. 반려견도 가족이잖아요.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야죠. 이 정도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반려동물도 즐길 거리가 있답니다. 맞아요. 나도 소중하다고요. 반려견 천만 시대에 맞춰 오직 반려견만을 위한 스몰 럭셔리가 대세. 늘 충성심 가득한 모습으로 조건 없이 무한대의 사랑을 주는 반려견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시간.
댕댕이들이 외칩니다. 주인아, 나 좀 잘 부탁해. 볕 좋고 공기 좋은 가을날, 이 분위기 가득 담아 인생샷을 찍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지금 좋아요. 여런 움직임 좋아요. 뭐라? 그런데 사진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 사람들도 가장 예쁠 때 그 사진 찍어주면 참 좋듯이 반려견은 매일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예쁜 모습 또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반려견 위주로 그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요. 야외 스냅 촬영이라고 하면 커플들의 알콩달콩 사랑을 남기고 가족들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찍는 게 대부분.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이다.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 커가는 모습을 계속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산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반려견을 위해 꽉 막힌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하는 스냅 사진.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니까 저도 편하고 장군이도 또 이쁜 모습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지고 잘생긴 사진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0.1초 찰나의 순간을 포착, 네컷 같은 자연스러운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매력도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건가? 멍멍 알아서 잘 찍어주시게. 장군이하고 아이 컨택 한번 해줘요. 아이 컨택.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카메라만 보면 피하는 댕댕이들. 그나저나 예쁜 사진 건지는 비결 어디 없을까? 아무래도 강아지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머리 방향이라든지 배경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한 지켜보는 거, 사진 찍기 전에 먼저 한참 지켜보다가 이 친구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지니 반려견과 함께 찍는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는 게 로망이자 소망일 터. 특별한 포즈 없이 그저 주인과 교감하며 산책했을 뿐인데 사진이 잘 나왔을지 궁금하다. 우와, 사진 좀 봐. 오늘따라 스타일 제대로인데. 인생샷 아니지, 건생샷 한 생각이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찍으니까 편하게 찍을 수도 있고 배경도 좋고, 실내에서 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야외니까 활동성도 강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맞게 너무 이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후각 만렙 반려견들 애타게 하는 특별한 패셔리가 있다는 이것. 네, 오늘 우리 아또를 위해서 맛있는 베이커리 간식 만들어 줄 거예요. 댕댕이들을 위한 오늘의 특별 간식. 객감도 말린 육포도 아닌 빵 되시겠다. 진짜야, 나 지금 너무 설렌다고. 재료를 보아하니 당근에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등 반려견을 위한 베이커리라면서 채소들만 가득하다? 이거 말고 빵 주세요. 빵. 시금치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피부, 뼈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당근은 반려견 털의 윤기와 탈모에 좋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항암 작용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각종 재료들을 잘게 다져주는 게 첫 순서. 거기에 각종 채소로 색을 낸 반죽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틀에 담아 넣는다. 마지막으로 오븐에 넣고 익혀주면 끝. 요리 똥손도 순식간에 금손이 되는 마법. 반려견을 위한 베이킹 너무 쉽다. 제가 요리를 진짜 잘 못해서 이렇게 맨날 혼나는데 이렇게 따로 간을 안 해도 되고 강아지 거라서, 그리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식으로 위주로 만들어 보니까 나도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강아지한테도 굉장히 건강할 것 같아요. 코끝을 유혹하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할 때쯤 화려한 자태 뽐내는 삼색빵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번째 패셔리 수제 간식.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향이 품인 노릇노릇 댕댕이 쿠키도 금세 뜯다. 완성된 빵과 쿠키를 먼저 맛보는데 어쩐지 자꾸만 손이 간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맛있네요. 맛있지, 아또? 아따, 이 집 빵 잘하네. 꿀맛이구만. 냠냠냠냠.
소재, 첨가제, 착색제 등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은 재료는 절대 사용 금지. 거기에 맛과 영양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벌써 다 먹었다. 더 없어요? 좀만 더 주세요, 네? 원래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제 거 뺏어 먹으려고 맨날 덤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자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패션이 마지막 코스. 내 반려견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싶다는 펫맘들에게 소문자자한 이곳. 네, 여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제 화학 원료를 쓰지 않고 천연 원료만을 이용해서 강아지, 고양이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천연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책임진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순하고 화학적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천연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은 반려견을 위한 아로마 비누. 사랑스러운 댕댕이들을 위해 애정 듬뿍 담아 만들어 보는데 발 씻기 싫어하는 반려견들도 알아서 발 내밀 것 같은 향과 비주얼을 지닌 천연 비누 완성. 우리 시중에 나오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그런 제품들이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도 성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안전한 원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좋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람의 피부의 절반밖에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엔 반려견 천연 입욕제 버블바를 만들어보자. 반려견 전용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다. 반려견의 모질과 피부 타입에 따라 들어가는 향과 재료들을 각기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말로만 듣던 맞춤 케어 서비스. 라벤더하고 오렌지가 함유가 블렌딩이 되면은 살 기운에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함께 사용해 주시면 살균 역할도 하면서 진정 역할도 하고요.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피모, 털이 많기 때문에 피모에 윤기를 주는 일랑일랑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 인생 처음으로 초집중해서 만드는 입욕제가 우리 집 댕댕이 거라니. 아무리 예뻐도 오늘만큼은 댕댕이들한테 양보하자. 예쁘죠. 이게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향이라서 저도 좋고 반려견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도 쉽고 제품도 안전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본 천연 제품들로 댕댕이 발 씻기기에 나섰는데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서비스의 탱이 둥절.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부끄러워. 되게 예민한 애인데 오늘 천연 제품으로 씻겼기 때문에 오늘 꿀잠 잘 것 같아요. 사람도 좋은 것 찾듯이 강아지들도 좋은 것만 쓰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건강하게 저희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 된 반려견들. 이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 표현이 하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대. 펫 부심 가득한 애견인들의 댕댕이들을 위한 소소한 스몰 럭셔리. 이제는 우리 같이 즐기자고요. 네, 이제는 뭐 반려동물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정말 그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가 정말 각양각색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 순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순천의 문화의 거리에 가면요, 귀한 골동품부터 또 작은 박물관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다 한 수집가의 별난 취미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이 수집가의 삶, 함께 들여다보시죠. 손으로 만져서 일일이 닦고 다루고 나서 딱 내 눈에 안에 놓고 봤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야, 내가 좋은 물건 샀다. 그 다음에 내가 먹으니까 즐겁다. 낡고 빛바랜 쓰임을 다한 물건들이 그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오래된 것들의 가치에 몰두하는 남도 사람. 문화재생연구가 김정진 씨의 삶을 만나봅니다. 노란 은행나무 이파리들이 늦가을 정취를 더해주는 문화의 거리입니다. 유난히 예스런 물건들이 눈길을 잡는 이곳은 문화재생연구가 김정진 씨의 남다른 취미가 만들어낸 공간인데요.
많은 그 시간이 담긴 것들을 만난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조상들에 대한 썼던 물건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죠. 오로지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향수가 젖어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기분이 행복해지죠. 처음에 이런 오래된 옛 물건들을 모으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뭐 음주 가물을 전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할 일이 없었어요. 22살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질 수 있는 그 집에서 쓰는 물건들 또 버려진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그것을 하나씩 모아보자 해서 모으게 되는 것이 이런 지금까지의 삶이 돼버린 거죠. 가족들의 반대가 초기에 엄청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집사람이 남들이 쓰던 물건을 왜 갖고 오느냐 했을 때는 가져다가 보이지 않는 큰 온기 속에다가 조금씩 숨겨놓기도 했었죠. 어떤 그래도 뭐 수집하고 다니시면 굉장히 뭐 시간도 많이 쓰일 거고 아주 저 깊숙한 마을까지 찾아다니시면 뭔가 힘든 점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수집 활동들이 본인에게 주는 즐거움, 보람 뭐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 많은 물건, 이 가게 안에 지금 현재 한 2만 점 정도 개수로 오면은 물건이 나올 거예요. 털면은. 그래도 하나하나 다 소중하죠. 모을 때마다 그때의 그 느낌들이 저의 그 행복했던 느낌들이 다 그 물건들에 스며들어 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팝니다. 근데 제 눈에는 보물이 있어요. 이것을 제값을 다 돈을 많이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거둬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싸게 산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싸게 먹어보려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과 팔러 온 사람과 저와의 그 얼른 눈빛으로 적정 가격을 주고 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다음 것은 물건도 아닌데도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양심상. 이제 그런 물건들도 있고. 그래도 가장 아끼는 수집품. 지금 수험선 박물관에다가 납품한다고 사러 온 물건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쪽에 공방 사람들 도자기 만든다 이렇게 당신네들이 커피잔을 만들면 대박이 날 것이라 해도 이 입술에 탁 닿을 수 있게끔 낮게 1200년 전에 만드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1200년에 이렇게 손잡이와 이 절수가 잘 되게끔 하는 기술이 지금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 이것은 고구려의 옛날 중국 영화 촬영할 때 이 잔이 나왔어요. 이거 방울잔이다 그기도 하고 이제 총알같이 생겼다가 총알잔이다 하는데 이게 방울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울을 넣어서 차를 마시고 음료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넣고 다 마시고 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끔 해서 방울잔이다고 하고 다 썩어서 썩는데 썩고 물이 젖어갖고 있는 오래된 흙이 묻어있는 저 건너편에 마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을 갖고 한 달 동안 건조시키면서 제 손수 빼빠지를 하고 그라인드를 해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마루를 만들어 놨는데 이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얼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12만 원인가 주고 사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100만 원을 턱 준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1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거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저는 마루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갖다 놨더니 이제 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저건 불가다. 저건 내가 늙어서 죽기 전에 내가 쉴 곳에 침대를 쓰겠다라고 해서 다시 갖다 놨던 그런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입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절대 이제 못 판다. 불가다. 그래서 저건 이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고 평생 함께 하실 그런 물건이 됐네요. 김정진 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김정진 씨 어머니가 사시던 집인데요. 1960년대 도로 확장 때문에 개조됐지만 기억을 더듬어 옛 모습으로 다시 되돌린 곳으로 지금은 작은 미술관과 더불어
외갓집 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풍경입니다. 들어올 때 간판에는 오래된 미래라고 써 있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917년 그때 지은 집이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 위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1937년 소화 12년에 지어진 집이고, 그 옆에 집은 1926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보통 집에는 문패만 붙어 있는데 이 집 이름이 있어요. 외갓집이라고 아예 간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불굴단자, 언덕구자. 소위 말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당구라는 의미는 직설적으로 어머니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죠. 그리고 그걸 풀어보면은 국어사전 자문 신성이 사는 곳을 외갓집이라고, 이제 당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려 있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이웃들도 들어오는데 그냥 외갓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셨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하루 평균 한 20명에서 30명꼴로는 계속 다녀갑니다. 사진을 찍어가고 또 문을 열어주라고 하고 구경하고, 저쪽에 마당 쪽에 정원 쪽에는 그냥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왔다가 저 마루에 걸터서 앉아다가 이야기하고 가는 거고, 다 그래도 다 개방해 놓고 좀 불편함은 있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그야말로 문화 자체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그런 공간이네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한 번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서서히 한 번 와보고 두 번 와보고 이렇게 오지, 막 와서 막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창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친숙하게 쓰다 까맣게 잊고 있던 옛 물건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추억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으면 어쩌면 영영 잊혀져 버릴지도 모르는 옛스런 삶의 자취들. 그 소중하고도 정겨운 물건들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문화재생연구가 김정진의 보금자리를 찾아가 보세요. 네, 정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흙수저 시대, 또 3포 세대를 넘어서 8포 세대 등등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또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조어가 있죠. 바로 경단녀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뭐 육아나 뭐 출산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재취업을 도전하지만 그게 힘들다는 거겠죠. 많은 여성분들이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은영 총괄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인력개발센터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이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제공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일자리 소개, 즉 취업 알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2002년 처음 개관하였고요. 현재 16년째입니다. 특히 2009년부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여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것이 생겨서 결혼으로 인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경력이 끊어진 여성들에게 네. 다시 그 경력을 이을 수 있는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좀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는 이런 센터가 참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역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마다 그에 맞는 특색이 있을 텐데요. 여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에 53개가 있습니다. 전남에는 여수, 순천, 목포 3개 센터가 있는데요.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센터만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여수 세계 박람회를 기점으로 여수가 관광도시로 급부상하였는데요. 그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였다는 것이 가장 저희 특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자체 그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강사 파견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해왔습니다. 네. 강사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이 여성들이 강사로 성장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경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강의 경력이 하나도 없는 여성들에게 경력을 제공하고 또 이 여성들은 그 경력을 잘 활용해서 강사로 정말로 성장하는 그런 디딤돌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그래서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여수시와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맞춤형 일자리라고 한다면 지역 내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한다면 세 가지 일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네. 먼저 관광형 일자리입니다. 여수에 지금 숙박시설, 호텔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호텔 룸, 객실을 정비하는 룸메이드라든가 네. 또 프론트 사무원, 홍보 사무원 등의 관광 서비스 사무원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이런 관광형 일자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술 문화형 일자리로서 도슨트와 어셔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도슨트라고 하는 것은 전시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해설하시는 분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하우스 어셔는 공연장에서 관람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분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관련 일자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국제 행사도 많이 개최하게 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수요와 그런 관심들이 많이 증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60여 명의 광고 디자이너를 양성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일단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은요, 좀 일자리를 찾는 게 좀 어렵거나 겁이 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저희 센터를 찾는 여성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엄마의 손이 옛날보다는 덜 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 좀 해볼까?라는 그런 두근두근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맞아요. 마음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 남편이 네. 갑자기 어떤 배우자와 이별을 한다거나 사별을 하는 경우로 인해서 네.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구인 정보, 지역 정보지를 보고 부지런히 이력서를 내시는 거죠. 부지런히 네. 이력서를 내는데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업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왜 뭐가 부족할까, 왜 떨어졌지 이런 생각, 이유도 알 수 없는 채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오시는 그런 맞아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 시집온 그 아내를 취업시켜 달라고 찾아오는 남편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구직자들이 찾아오시면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네. 집단 상담으로 연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집단 상담 첫날 이 여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또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 보면요,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그렇고 쭉 전업주부로 살다가 나도 이제 뭔가를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사회에 지금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은데요. 이 센터에 찾아오시면요,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일단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취업난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도 좀 일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년 여성들이 일자리 찾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취업 시장에 있어서는 여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은 더더욱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경력 단절 여성을 저희는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인턴십 연계 사업이라든가 또 직장 내 멘토를 정해서 초보 그 직장인과 연결을 해서 멘토 멘티 연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센터에서 올해 취업자를 산정을 해봤더니 센터를 통해 취업된 여성 취업자가 약 800여 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80여 명 중이
8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한 걸로 나오고요. 또 그중에는 중년 여성들이 네. 아까 말씀드린 관광 일자리라든가 보건 의료 또 돌봄 쪽에 또 취업에 성공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수 맞춤형 일자리가 이제 도슨트와 어셔가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예술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좀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이미 20명의 도슨트를 양성하였고요. 네. 올해 2018년에는 공연 전시 진행원으로 한 20명 정도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부터 7월까지 116시간 정도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이 과정 안에는 당연히 도슨트와 어셔에 관한 직무, 스킬이라든가 그런 직업 전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안에 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든가 보이스 트레이닝, 또 기초 영어 회화까지 예, 저희가 교육 과정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울마루 같은 공연장에서 하는 현장 실습도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교육이 구체적으로 쫙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취업을 해도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2016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슨트나 어셔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황이 어떤가요? 2016년 당시 5명의 우수 수료생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예울마루로 도슨트로 취업을 하셨고요. 네. 그분들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VIP 도슨트를 담당을 하셨고 또 잘하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네네네. 광주시장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그 여수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아트 페스티벌과 각종 개인 갤러리에서 도슨트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 그 국제아트 페스티벌과 여수 예울마루에 채용된 2018년 수료생들에게 선배로서 굉장히 대단한 힘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생이라는 센터연이라는 네.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많은 분들이 사회에 잘 진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요즘 보면요, 고학력 소지자지만 정말 뭐 육아나 출산으로 취업이 단절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센터에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분 중에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직업훈련을 진행합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상당히 깐깐하게 참여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네. 그 과정을 다 선발하고 이 과정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겠다라고 수업을 정말 재밌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자녀가 아프다거나 또 갑자기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편찮으시다거나 이랬을 때 간병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또 그 어려운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세상이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좀 평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좀 힘을 쓰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꼭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혹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아니면 잘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경제적 자립 없이 절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교수, 저자이신 분은 여성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자기 시간, 그리고 자기 책상, 그리고 마지막이 급여 통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일과 직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조력하는 조력자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경력을 전환해서 사회 안에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지만 어려운 직업 시장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동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카페를 방문한다라는 생각으로 여행 공간, 여자가 행복한 공간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은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